2025년 8월 23일자에 시행된 다이어트 엑셀 A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행의 핵높이를 8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일행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핵높이 80 그리고 확인. 2행부터 15행까지는 핵높이 18 그래서 숫자 2에서부터 숫자 15까지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핵높이 18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해서 1번이 끝났습니다. 자, 제목은 기본 도형의 정육면체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삽입 도형 정육면체니까 여기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선택하시고요. B에서부터 H까지 B에서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H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도형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미세효과, 녹색 강조 6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형 스타일 상단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요. 테마 스타일에서 미세효과는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녹색 강조 6이니까요. 녹색 강조 6은 네 번째 줄에 제일 끝에 녹색 강조 6을 선택해 줍니다. 자, 글꼴은 32포인트에 밑줄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홈 먼저 글꼴을 죽은지 긁겠죠. 궁서체 스크롤을 이용해서 제일 아래쪽으로 궁서체 선택해 주시고요. 32포인트 선택해 주시고요. 밑줄은 궁서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도형 서식 도형 옵션에서 크기 및 속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크기 및 속성 그러면 오른쪽에서 나타나겠죠. 자,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 아래쪽에 있는 그리고 세로 맞춤은 정 가운데에 텍스트 방향은 가로로 주라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맞춤에서 정 가운데 그리고 가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도형 서식까지 끝났고요. 자, 다음은 셀 서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2부터 I15까지. 자, A2에서부터 I15까지 범위 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그럼 테두리죠. 그래서 네 번째 있는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윤곽선 모두 실선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선 그리고 색깔은 검정이라겠습니다. 그래서 검정 선택해 주시고요. 전체 그러면 안쪽에 대해서 윤곽선 모두 실선을 주라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여기 안쪽 그리고 윤곽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전체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A13부터 D13입니다. A13부터 D13이니까 여기 A13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칸에 대해서 각각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4부터 D14니까 바로 밑에 하나, 둘, 셋, 네 칸.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5부터 D15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다음은 A2부터 I2입니다. 그래서 A2부터 I2까지 채우기 색은 녹색의 강조 6에 80%더 밝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우기 색 선택해 주시고요. 녹색의 강조 6, 80%더 밝게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굵게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굵게. 그래서 굵게 선택해 주시고요. A13부터 D15니까 여기 3칸 범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색깔을 녹색의 60% 강조 6에 80%더 밝게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냥 굵게 선택해 줍니다. 다음 B3부터 B12까지예요. 그래서 B3부터 B12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표시 형식입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입니다. 사용자 지정.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골뱅이 대학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형식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지우신 다음에 골뱅이 큰 따옴표 대학교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 D3부터 F12까지 D3부터 F12까지 D3부터 F12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숫자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를 체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확인. 다음은 G3부터 G12니까 G3부터 G12까지 범위 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샵 콤마 샵샵 0 큰 따옴표 권차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는 여기 네 번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형식 뒤에다가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근데 또 하나 있죠. 23부터 G15까지 그래서 23부터 G15까지 3칸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사용자 지정 그리고 샵코마 샵샵 0 선택해 주시고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뒤에다가 똑같이 큰 따옴표 큰 따옴표 그리고 확인. 자, 모든 처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요. 여기 국내에서부터 A3 국내에서부터 여기 I12까지 범위 정해 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은 여기 상단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조건부 서식 선택하시고요. 세규칙 다음에 여기 6번째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그리고 다음 수식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2022년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있는 1063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F4키를 2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4 2번 1000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죠.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1000 레코드 전체에 대해서 글꼴은 파랑의 굵게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 그리고 파랑 색깔은 파랑을 주시고요. 자, 파랑 아래쪽에 있죠.
자, 굵게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함수 부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length.eq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선택하시고요. 는 rank 여기에 있는 랭크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아래쪽에 length.eq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 그러면 이쪽에 fx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를 삽입하는 함수 마법사를 띄워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요. 자, 넘버는 3년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상단에 있는 3년 평균을 바로 아래쪽 G3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REF라는 곳 있죠. 여기 두 번째 선택해 주시고요. G3에서부터 여기 아래에 있는 G12까지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는 F4키를 눌러서 여기 달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절대참조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큰 순으로 순위를 지정하겠으니까 오더 부분은 0이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을 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이 끝났고요. 자, 2번 비고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비고는요, 2번을 선택하시고요. 는 여기에는 if 함수 이용하겠으니까 if 그리고 if 더블 클릭 여기에는 fx 눌러주시고요. 로지컬 테스트와 value of true, 그리고 value of false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2024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로지컬 테스트 부분에서 2024년 밑에 있는 950을 클릭해 주시고요. 11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100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value of true를 선택하시고요. 정리 검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큰 따옴표 정리 띄어쓰기 검토 큰 따옴표. 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세 번째 부분에 클릭하셔 가지고요. 큰 따옴표 2개. 자, 그런 다음에 확인. 여기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클릭 I3을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끝났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d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선택하시고요. 는 dsum dsum 더블 클릭 fx 선택하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입니다. 그래서 분류에서부터 여기는 정리 검토까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문제를 풀 때 여기 앞부분에 분류가 국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크리테리어를 선택하시고요. 분류가 국내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분류 그리고 국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자, 문제에서 다음에 2024년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2024년에 했으니까 여기 2024년 여기 제목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ax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시고요. 는 max 더블 클릭 fx 2023년에 대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2023년에 해당되는 1074부터 여기 아래쪽에 1098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번 최소값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식 입력줄 상단에 있는 제일 끝에다 놓으시고요. 빼기 최소값은 min이라는 함수입니다. min 더블 클릭 fx
그리고 마찬가지 2023년에 하겠으니까 2023년에 해당되는 1074부터 아래쪽에 있는 1098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럼 532가 나오죠. 자, 5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순위를 구하라 했는데요.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는 sm 그러면 스몰이 나오겠죠. 자, 스몰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자, 어레이는 배열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202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해당되는 여기 950부터 1156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K는 3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995권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부분합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아래쪽에 있는 시트의 부분합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데이터를 학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전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범위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정렬. 자, 정렬 기준은요. 학교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학교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확인. 그래서 정렬이 됐습니다. 아래 조건에 맞게 부분합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합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학교를 그룹화하겠으니까 여기 그룹화 항목은 학교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체크하신 다음에 3년 평균에 대해서는 체크를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함수 부분에서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합이 끝났습니다. 부분합은 두 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분합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부분합을 보겠습니다. 학교를 그룹화를 하겠으니까 학교. 자, 3년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3년 평균을 찾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3년 평균이 있고요. 스크롤 이용해서 내리시면 3년 평균이 있고요. 기존에 체크했던 2022년, 2023년, 2024년을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최소를 구하라겠으니까 함수는 평균에서 최소로 바꿔주시고요.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지 말 것을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음 D3부터 G20까지 그래서 D3 1211이 있죠. D3에서부터 G20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숫자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으니까 여기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D부터 F까지 선택해서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여기 알파벳 D, E, F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룹 그리고 다시 한번 그룹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부분합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3번 필터 부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필터에서는 여기 네 번째 줄에 OR 함수라고 있습니다. 자, OR 함수가 있으니까 이 조건 밑에 선택을 하시고요. 는 OR 더블 클릭 fx. 자, 로지컬 1과 로지컬 2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분류가 동영양서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에서 분류를 봅니다. 분류 제목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바로 밑에 있는 국내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는 같다.
그리고 동양서라고 했으니까 큰 따옴표 동양서 큰 따옴표. 자, 두 번째 클릭하시고요. 2023년이라고 했으니까 2023년 아래쪽에 있는 1074를 선택하시고요. 13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300. 그러고 나서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폴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구분과 3년 평균에 대해서만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학교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결과 위치는 A1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하시고 컨트롤 C A18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V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학교 옆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3년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구분 옆에 컨트롤 V 해줍니다. 자, 그러면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분류에서부터 전체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고급을 선택합니다. 고급에서 목록 범위는 전체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조건 범위 선택합니다. 조건 범위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조건하고 false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복사 위치가 있습니다.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에 클릭을 하시면 이 복사 위치가 활성화 될 겁니다. 복사 위치 선택하시고요. 우리가 복사해 두었던 이 세 개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네 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끝났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나리오 아래쪽 시나리오 선택하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봤더니 시나리오를 만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분류 선택하시고요. 또는 전체 다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자, 시나리오는요. 여기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자, 가상 분석을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와서 추가 눌러 주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을 적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세 번째 줄에 있는 2024년 177 증가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4년 177 증가라고 입력해 줍니다. 변경셀은요. 변경셀은 다 지워주시고 백스페이스 이용해서 다 지워줍니다. 여기 변경셀이라고 있죠. 변경셀은 F3, F6, F9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F3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콤마 F6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콤마 F9를 선택해 줍니다. F9.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선택됐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 다음은 여기 변경셀에 대한 증가값을 적어줘야 됩니다. 증가값은 여기에 증가값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증가값을 여기 세 군데에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127 두 번째 1277 세 번째 1289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눌러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적겠습니다. 시나리오 2번에서는 2024년 75 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2024년 75 감소라고 적어 주시고요. 자, 변경셀은 F3, F6, F9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가 또 나오겠죠. 자, 값은 이 감소 값인 이 값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875, 1025, 1037. 첫 번째는 875, 두 번째는 1025,
세 번째는 1037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자, 그럼 다섯 번째 줄에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약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 셀이라고 있죠. 결과 셀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G3, G6, G9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 셀에서 G3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콤마 G6을 선택해 주시고요. 콤마 G9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자, 그러면 이 결과물과 이 결과물이 같은지를 봅니다. 자, 이상이 없죠. 다음 피벗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선택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시트를 A2부터 G12까지 범위 시작합니다. 그다음 삽입 첫 번째 있는 피벗 테이블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생성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 피벗 테이블 띄어쓰기 정답 엔터. 자, 다음 학교는 행으로요. 학교는 선택해서 행으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리고 분류열, 그러니까 분류를 선택하셔가지고 열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2022년은 시그마로 보내줍니다. 자,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다 두시고요. 2023년도 여기 시그마로 보내줍니다. 피벗 탭 옵션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쪽 아래쪽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시그마 값은 이쪽 행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결과 값에서 오른쪽 버튼 피벗 탭 옵션 선택하시고요. 자, 레이블이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시고요. 빈 셀은 별 2개 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빈 셀 표시에다가 별 2개. 그리고 행의 총합계는 감추기 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및 필터 행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없애 주시고요. 확인. 피벗 테이블 디자인. 그래서 상단에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그러면 보고서 레이아웃 세 번째에 있는 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세히 버튼 눌러 주시고요. 어둡게 하단에 있죠. 자, 7번째로 하겠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선택하시고요. 분류 열.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있는 분류 클릭해 주시고요. 모두 선택을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동양서와 서양서만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C5에서부터 D12까지 C5에서부터 D12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 확인. 자,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홈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피벗 테이블이 끝납니다.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차트 아래쪽에 차트 선택해 주시고요. B2부터 D7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B2에서부터 D7까지 블록을 씌웁니다. 삽입 차트 위에 있는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제목
제목은 제목 클릭하셔가지고요. 제목에 드래그 하신 다음에 분야별 장서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차트 스타일 이 흰색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차트 스타일 상단에 색 변경이라 했으니까 첫 번째 색 변경 단색형 색상표 6이라고 했습니다. 단색형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선택해 주시고요. 스타일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히 버튼 눌러 주시고요. 5번 셋, 넷, 다섯. 자, 5번 차트 위치는요. A10부터 G25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색 부분을 A10으로 가져오시고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A10, G까지 그리고 25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차트 영역 서식은 자, 여기 흰색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홈. 자, 글꼴은 도둠체 10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도둠체로 선택해 주시고요. 도둠체는 제일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도둠체 10포인트를 줍니다. 테두리 색 오른쪽 테두리 색 선택 테두리 색은 첫 번째 그리고 테두리 자 실선의 색은 녹색이죠. 그러니까 실선 색은 녹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녹색 테두리 스타일에서 너비는 1.7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 아래쪽에 있는 너비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1.75 엔터. 겹선 종류는 단순형이고요. 대시 종류는 사각점선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첫 번째 거 단순형. 대시 종류는요. 사각점선.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 서식을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홈 글꼴은 궁서체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포인트 기울임 꼴이죠. 그래서 18포인트 기울임 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채우기는 오른쪽에 채우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그리고 질감은 파란 박엽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질감 파란 박엽지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림형 서식은 이 안쪽을 선택해 주시고요. 안쪽 자, 채우기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은 위쪽 스프라이트 강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 위쪽 스프라이트 강조 3 위쪽 스프라이트 강조 3 자, 두 번째 줄에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종류는 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가운데에서 바로 아래쪽에 또 가운데 선택해 줍니다. 범례 위치는 왼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범례 오른쪽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되어 있으니까 왼쪽 선택해 줍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는 2024년에 대해서 값을 표시하겠으니까 여기 2024년은 두 번째 세로 막대형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차트까지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모두 문제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